제가 대구에 자주 내려오려고요. 예. 왜냐하면 이 의제는 이건 내가 이미 12년 전에 이제 해봤던 의제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가 홍준표잖아. 예, 홍준표와 저의 그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예,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홍준표 덕분에 또 제가 2015년 3월경에 그 달에 다음 포탈에서 가장 많이 추천 수가 눌려진 기사. 그 기사의 내용이 제가 쓴 거.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할 때 카드 잘라라. 법인카드 잘라라고 했었던. 경남지사 시절. 네네. 그래서 저를 잘 아는 분들은 저하고 홍 시장은 사실 실물도 본 적이 없고 말 한 번 섞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묘한 관계인 것 같다. 예, 그래서 홍 시장이 대구로 뜨기 전에 한번 맛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 대구 뜹니까? 언젠간 뜨겠지. 언젠간 뜨지 않을까. 대구. 뭐 여기서 뭐 평생 불사신으로 여기서 살 거라. 지금 뜨려고 계속 준비 중인 거 아니야. 멘트가 요새 멘트가 페이스북 멘트가 대구 멘트가 계속 서울 멘트를 나오는데. 그 얘기 해볼까요? 그 국무총리설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 국무총리설도 있고 추천설도 있잖아. 네. 이두 가지 다 홍준표의 꽃놀이패다. 그렇지. 그 홍준표는 지금 전혀 아실 거면 지금 이번 총선은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 내가 간다 소리도 듣는 것도 좋은 거고 내가 누굴 추천한 것도 좋은 거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절대 가진 않을 거지. 왜냐면 자기는 국무총리 절대 안 할 거니까. 대선을 하려면 국무총리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 계속 추천하면서 나는 이 사람 추천했다 안 받으면 안 받는 대로 나중에 또 문제 생기면 또 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제일 추천을 한 사람을 안 받고 딴 사람을 지명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봐라 내가 저기 홍준표 시장이 추천할 때 안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리고 홍 시장이 추천한 사람을 받아서 가게 되면 아니 기껏 홍 시장이 어렵게 추천해 줬는데 그 사람한테 권한도 안 주고 사람을 막 쓴다. 결국 어떤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더라도 홍준표한테는 이 득이 되기 때문에 그 꽃놀이패를 그냥 돌렸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언론에 흘러서 나온 거는 절대 대통령실에서 먼저 무조건 홍준표죠. 무조건 홍준표지. 홍준표 총리설을? 홍준표 총리설이든 추천설이든 다 홍준표지. 다 홍준표라 봐야죠 그거는. 나는 그건 의심했거든. 처음에 박영선 총리설 나오는 거 보고 이거 홍준표 작품 아니냐. 왜냐면 홍준표 본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민주당 총리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뭐 김한기를 추천했다.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장제원을 추천했다. 근데 홍준표가 김한기를 띄워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고, 근데 장제원은 있어. 왜냐하면 장제원이 원래 친홍계였습니다. 원래 장제원이 그 자유한국당 그 복당하고 그 바른정당하다 복당했잖아요. 복당하고 친홍계였거든. 친홍계였는데 윤석열이 정계 입문하면서 이제 친홍계가 아니게 됐지. 장제원 그래서 근데 아마 둘이 굉장히 나쁜 말을 주고받고 헤어지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이제 홍 입장에서는 장이 잘 뭐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김한기를 왜 추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홍은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의 해석은 김한기를 밀어 넣어서 임명 동의안 한번 부결되면 2번 타자로 홍준표가 지명이 돼서 자기가 총리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해석을 하더라고. 이준석 대표는. 홍 시장님은 그런 수를 쓰진 않습니다. 우리 홍 시장님은 그냥 자기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자기 꽃놀이패 들고 장난을 이렇게 해야지. 그런 우리 홍 시장님을 뭘로 보고 지금 이준석 대표 지금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그걸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홍 시장이 그 길을 가지 않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지는. 그래서 그걸 알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미리 까버렸다. 미리 까버렸다. 가지 말라고 그 길을. 그 길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분위기를 엎어버리기 위해서. 근데 홍 시장이 총리로 가거나 그 중심에 서면 뉴스민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뉴스민 홍 시장 많이 쐈을 때. 아니야. 안 좋아지나?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거기 서울 가면 적응해버릴 거라고 서울 쪽에.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가 나온 거는 다 이렇게 홍준표 시장의 본인 대권 욕심, 대권 가도에서 하나의 패였고, 오늘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대구에 온 이유, 박정희 동상 역시 대권 가도의 하나의 패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표 모아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쪽은 이미 한동훈한테 많이 가 있는데 강성 보수층은. 그 김순 평론가가 이전에 네. 그런 적이 있죠. 홍준표 시장은 네. 대통령 당선보다 네. 일단 자당의 대권 주자가 되는 게 그거 아시죠? 우선이다. 그 가능성의 병 알죠? 가능성의 네. 병. 항상 가능성의 상태에 있는 네. 네. 가능성. 그 홍준표 시장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대권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 거기 심취한 것 같아. 대권을 가려면 일단 자당의 네. 대선 후보가 돼야 네. 되잖아요. 네.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 근데 홍 시장 본인도 얘기를 한 게 2022년 대선 때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지적을 받는다고 기자한테 2017년에 너무 강경 보수 아니었냐 했더니 그때는 그렇게 하려면 안철수한테 져가지고 3등할 판이었고 그래서 중도 확장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홍준표의 그때의 문제는 뭐였냐면 지지층 기반이 너무 약해진 상태여서 문제였고 2017년에는 거의 이 강성 지지층은 다 싹 끌어모았는데 확장이 안 돼서 문제였고 네. 근데 박정희 동상 이걸로 가게 되면 다시 2017년에 홍준표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후보는 되겠지만 된다 할지라도 근데 후보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게 한동훈이 이미 강성 보수를 많이 잡고 있거든. 그러면 후보도 차라리 홍준표가 중도 보수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지금 박정희 동상 이게 중도 보수가 되나? 이건 의문이에요. 저도 자 오늘 주제는 네. 사실 박정희 동상 때문에 제가 왔고 네. 딴 데면 모르겠어. 네. 내가 아까도 동대구역에 내렸거든요. 동대구역에다가 박정희 동상 설치한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서울에는 오세훈 시장이 이승만 기념관 만든다 그래가지고 딴 데도 아니야. 내가 지나다니다가 연합뉴스 이런 데 출연하고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송현광장이라고. 내가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가 봐.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인 줄 알아. 송현광장 보면서 누가 저기다 이승만 기념관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진짜로 오세훈 시장이 송현광장 그 광화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승만 기념관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서울과 대구 두 도시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일단 대구에 제가 그래서 특별하게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홍준표 입장에서 그런 것도 하나 있지만 사실은 홍준표가 대구 시장으로서 나왔을 때 어떤 정책적 이슈, 정책적인 뭐 성과라고 했을 게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옛날 따지면은 병원 폐쇄하고 병원 폐 근데 무상급식 홍준표에서는 중단하고 이것보단 낫지 않나? 어떻게든 뉴스는 계속 중앙 언론이 계속 받으니까 한국사의 쟁점이 중앙 이슈 관심당 알잖아요. 그렇죠. 계속 관심 받는 거. 국가대표 축구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까지도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그냥 홍 시장이 아무리 뭐 웬만한 사고 쳐도 정책 사고 다 대구 레벨에서 언론이 나오지 네. 서울 언론이 나오지 않잖아. 근데 이번엔 박정희 동상 세우니까 당장 바로 뭐 JTBC부터 다 붙어서 다 치일하잖아. 뉴스 계속 나오잖아. 아 나와요? 네. 네. 아니 홍 시장은 그거 아니라도 중앙에 자주 나오잖아요 뉴스가. 페이스북만 나오잖아. 페이스북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는 이제 대구시의 사업으로 대구시 나온 사업으로. 것. 안 하는 게 법적이랄까. 그래서 안 하려고 예산도 깎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네. 이건 예산 수입하는 거 14억 무려 14억 14억이면 사실은 근데 큰 예산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게 예산이 네. 구미처럼 틈새 예산이잖아. 구미처럼 뭐 1,000억, 뭐 1,800억 네. 이 새마을 테마파크처럼 이래 버리면 이게 반대하는 쪽에서도 예산을 그만큼 써서 되겠냐 이런 논리가 시민들한테 먹히는데 14억 5천만 원을 쓴다고 이만한 예산을 드립니다. 드릴 가치가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평소에 이 박정희를 좋아했던 사람 입장에서 뭐 14억 가지고 아니 화를 내야지 14억밖에 안 돼? 이래야지 박정희 동상인데 14억밖에 안 되는 그거 화를 내야지. 그러나 중요한 건 동대구역이라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이게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 네.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지금 대구시가 하고 있는 박정희 동상 추진 이 좀 과정에 대해서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 지금 조례가 발의돼 있고요. 발의. 예, 그리고 예산안도 발의돼. 이게 또 논란인데 예산이 통과돼 주는데 같은 회기에 예산을 같이 올렸어요. 보통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없진 않습니다. 없진 않지만 잘 없죠. 잘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추경 예산이에요? 네. 보통은 잘 안 하는 네. 스타일이에요. 보통 사람 많이 불법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불법은 아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경우 잘 없는데 긴급한 뭐 재난 사업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통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상은 조례 없이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사실 요거를 좀 근거 있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조례도 사실 보시면 1조, 2조, 3조가 끝이야. 그 왜 3조까지밖에 없어요 조례가? 그 구미대까지 구미수도 6조까지 있는데 예. 구미보다 더 적다. 3조면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사업의 제목은 갑장 기념 사업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시장은 이걸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 1, 2, 3 뭐 이렇게 끝인 거지. 별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조례를 봐도 사실은 내가 박정희 주의자라면 화를 낼 조례야. 그러니까 박정희 기념 사업을 이렇게 형편없이 조례를 만든다고? 이게 보통 보면 이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들은 전직 대통령을 왜 기념하는지 이게 전직 대통령의 이러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기념 사업을 하고 이 네. 조례의 목적을 정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다 빠져 있어요. 보통은 우리 아시잖아요. 조례는 뭐 목적 정의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런 시장의 뭐 자체 책무 그다음에 뭐 이렇게 권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보통 그렇잖아. 짧아도 7, 8조 나오잖아요. 보통은. 네. 근데 이거 그런 조례도 아니에요. 사실 3조짜리. 3조짜리 뭐 이런 어쩌고 그랬는데 조례 맨 처음 입법 얘기하면 뭐 내가 파일을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네. 내가 파일을 잘못 다운받았나? 이 생각을 했었던 거고. 아 받다가 중간에 끊어졌나? 끊어졌나? 뭐지? 이러면서 올리는 사람이 네. 밑에 삭제했나? 그게- 실수로? 근데 그게 진짜였던 거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음 주죠. 다음 주죠. 4월 22일 날 네. 바로 시의회 그 본회의가 지면서 바로 부의가 될 겁니다. 네. 부의가 되고 4월 26일 그 기행위에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고 상임위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 주는 5월 2일 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일정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본회의 통과 언제라고요? 5월 2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통과되면 아마 원래 예측하기로는 한 6월달에 통과시키지 않겠나 생각해서 실제 사업이 한 8월달쯤 준비를 했거나 생각했는데 네. 이것보다 속도가 엄청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음. 한 6월달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그럼 동상 세우려고 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그러니까 완공 시점. 완공은 올해 이들하면 올해 한 10월 10월 어. 그쯤으로 봐야죠. 동상에 맞는 제작 기간을 생각했을 때는 한 10월쯤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빨리지? 뭐 정치 일정이 뭐가 있나? 홍한테. 그 저도 그래서 깜짝 홍이 아무리 빨리 해도 올해 완전 말이나 내년까지 넘어가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저도 그 이유 자체는 모르겠다. 3년은 너무 길다고 판단한다. 대선이 빨리 올 거다 기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래가지고 좀 그런 상황인 근데 거고. 이거 얘기가 언제부터 나온 거예요? 얘기는 처음에. 3월 1일. 올해 3월 1일. 3월 1일. 아니, 작년 2월 말. 올해 올해 2월 말에. 2월 말에 네. 저기 박정희 그게 자기가 목포를 가 보니까 광주나 목포 가 보니까 그 김대중 목각으로 해야 돼. 어딜 목각으로 해야 돼. 이 양반은. 뭐 보니까 뭐 김대중 관련된 많은데 네. 대구는 박정희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아쉽다. 그 3월달에 이제 추진하겠다 던졌고 3월 초에 한번 탁 공개적으로 터졌고 3월 5일날 그때 그 당시엔 또 저희 같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 누구 김영기 네.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위원회에서는 또 약간 언쟁이 또 있었죠. 언쟁이 우리가 만나고 살 때는 생각은 이제 진심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어디 뭐 그런 거 비서실장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나 직접 만난 적 없다. 직접 제안받은 적 없다. 이렇게 논쟁을 좀 했었고. 그럼 추진위원회하고 홍 시장 쪽하고 아예 별도의 관련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그 추진위원회 이미 동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동상 준비돼 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만들려는 박정희 동상이 준비돼 네. 있어. 그건 어디 세우는 게 문제인 거지. 네. 동상 자체는 제작이 완료돼 있거든요. 설계뿐만 아니고 상 자체가 완료돼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때 아 그러면 대구시도 그거 보고 판단해서 14억 안 세우고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또 그게 마음에 안 든대. 만난 적도 없고 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래. 홍수 씨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래. 둘이 싸우게 해가지고 좀 이거를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이 관계로 그러더니 게임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디에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 추진위원회는 뭐 항상 대구시가 어디든 그 추진해서 어디 세우려고 하는 저도 제대로 못 그건 들었는데. 정해져 있는 건 없었나? 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상부터 만들어놨구나. 그러니까 후보지로 몇 군데 네.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들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국채보상공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또 현장 방문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 방문 끝난 다음날 바로 이제 입법 예고하셨고 네. 입법 예고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입법 예고서 단체로 제출했는데 반영하지 않고 이제 부양권을 올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890건 정도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반대 의견만 들어왔습니다. 아, 그 기사를 봤어요. 네. 그 반대 이제 동상 건립 반대 네. 쪽이 한 900건 가까이 네, 들어오고 되고 찬성 빵건. 빵건 그거는 이제 찬성 쪽에서는 별 뭐 의견이 없으니까. 굳이 뭐 아니
예. 그것도 보면 그 차별금지법 이런 비슷한 법안 발의할 때 보면 밑에 입법 예고 의견에 그 극우 기독교 신자들이 수백 건씩 따라놓거든. 근데 그게 웃긴 게 어. 이게 웃긴 건 옛날에 대구시에서 그 인권조례 개정할 때 네. 그 인권조례 개정안 반대 의견 교회 그 사람들이 반게 인권조례 내용과 상관없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개정 반대 이런 반영을 해 이런 의견은 근데 우리는 이래서 차근차근 이래 조례가 문제가 있고 했는데 그건 미반영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개별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냥 홍시장 의지가 강력하게 작동한 거라 봐야죠. 그리고 제가 정보공개도 몇 번 해봤거든요. 정보공개 무슨 문서들이 있어서 네, 봤는데 다른 그냥 봉사 같은 건데 별 내용이 없는 거라도 공개 조건에 별 내용 없는 거를 근데 네. 이건 다 전화해서 물어봐. 진짜 공개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다. 그냥 별 내용이 없어 사실 별 내용이 없어서 공개도 별 내용이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네. 이건 담당자들 저한테 다 전화 와요. 이런 상황인 거죠. 실제로 자기들 담당자 그 부처들도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항상 신기한 건 이것도 사실 공무원도 좀 싫다는 기색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우연히 그냥 대구시 저기 삼각정사 그냥 산책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무원들 은근슬쩍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 아이고 굳이 지어서 왜 이런 의견들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는 이게 뭐 대구시 공론이라든지 정말 필요성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홍 시장이 정말 독단적인 어떤 계획 자기 정치 일정에 맞춘 사업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맞아. 3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도 너무 길다 지금. 우리 2년도 길다. 홍 시장 임기 2년 남은 거 아니에요? 2년이 너무 길다. 우리 그걸로 제목으로 하자. 2년 너무 길다. 2년은 너무 길다. 예.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는 의회 논의만 남아 있는 거죠. 의원 얼마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의회에서는 어때요? 시의원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시의원들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공론화 과정 없이 이렇게 진행된 논란이 이어지는 충분히 그러니까 공감을 한다. 아 그렇게 얘기는 해요? 네, 그렇게 얘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실제 마음으로 알다시피 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네. 대놓고 반대할 것인가? 대놓고 반대는 안 합니다. 네. 하는 순간 마이너스. 이게 지지층 안에서. 박정희라고 하는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을 하자였다면 네. 반대할 수도 있죠. 예산을 여기에 왜 이만큼 드리냐. 근데 박정희라는 네이밍이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2년 대구시의원들의 활동을 보면 하지 않죠. 여기서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와줘야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이 국민의힘 안에서 스타가 될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나는 국민의힘 의원은 좀 답답한 게 어차피 그 절반 이상이 어차피 무투표 당선인데. 아니 그 지역에 무투표 안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무투표 아니, 당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제보다 겁을 더 먹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어차피 박정희 이것 좀 타치한다고 욕 먹는 거 그렇게 크게 욕 먹는 거 아닌데도. 아니 그리고 홍 시장하고 싸우는 거는 어차피 공천 국회의원이 주는데 홍 시장 싸우는 건 어차피 아무 상관없잖아. 자기 공천 받는데. 국회의원 중에는 이거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없어요? 지금 보기가 어렵죠. 부정적으로 그나마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포지션이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포지션에 어떤 포지션이길래? 이번 예를 들면 뭐 이번 미드필더예요? 이번 선거 때 왜 이재명 대표 탄원서를 써줬냐? 이재명 대표 탄원서요? 네. 국민의힘 인사가 이 대표 탄원서를 쓴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그래서 탄원서를 써준 것 때문에. 옛날에. 예전에. 그래서 계속 야 너 좌파 아니냐 공격받는 인사. 권영진 전 대구시장. 아이고 뭐 한동훈 보고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그래서 이제 국힘도 사실에서는 이제 뭐 건들만한 의원도 없는 거 사실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이 개성가거나 자기 욕구가 강한 의원들이 있으면 사실 그 자기 존재감을 걸면서 한마디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 그런 캐릭터는 없잖아요 지금. 김상원이 그래 뭐 윤재욱이 그래 뭐 주영이 그래 사실 지역 정치는 말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 사실은.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별 말을 안 하는 거 나머지 신입 의원들이야 한마디 하면 홍준표가 또좀 깨갱할 사람들인데. 동대구역이 지역구가 어디죠? 동구갑입니다. 갑입니다. 동구갑이에요? 네. 의원이 누구죠? 최은석
당선인이 네. CJ 출신 사장님. 사장 출신. CJ 사장이면 좀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동대구역의 이 이미지 안 좋다. 그러니까 이런 CJ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CJ와 또 신세계 백화점은 네. 또 친척이지 않습니까? 근데 CJ가 반대하면 또 봐라 CJ 출신이라서 좌파라서 CJ는 좌파 기업이라 가지고 아 CJ도 좌파로 돼 있어요. 좌파 CJ 옛날에 CJ 아 이미경. 이미경. 아 그래서 봉준호하고 같이 아카데미 간 거야 좌파라서. 좌파라서 좌파 기업 또 좌파 기업 출신이 와가지고 또 이럴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가 세거나 개성 강한 캐릭터가 있어야 홍준표랑 상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구 정치인 국회의원 레벨에서 그런 정치인이 별로 없어서 그럼 별로 크게 뭐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원 중에 국민의힘이 아닌 의원이 한 명. 한 명인가요? 민주당 비례대표? 그렇지만 민주당 당원권 정지. 정지 상태입니다. 왜 정지됐죠? 시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당비 왜 참석 안 하죠? 당에 불만이 있나? 뭐 시당 지도부와 네. 갈등이 있는 네. 거. 근데 어쨌든 의원직은 유지하는 거잖아요.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라도 뭐 어떻게 안 되나? 일단은 해볼 수 있는 거 없나? 5분 자유 발언인가? 아니 뭐 네. 시정질인간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하긴 한데요. 네, 한다고요. 시정질의는 할 수 있죠. 시정지 이번 회계에 잡혀 있나? 네, 접했는데 네. 문제는 홍 시장이 출석을 안 합니다. 네. 왜 출석 안 해요? 뭐 까만 되는 놈들이랑 뭐 이렇게 일정 있는 게 아니고? 네. 공식적인 일정은 서울 일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까면 안 되고 그냥 까면 안 돼서 그 자리에는 없는 거예요? 네. 이미 한 2년간 서울 일정 일부러 짰나? 그런 과정을 그건 도망간 건데. 거쳐왔습니다. 이게 그 지방의회 조례에 보면은 규칙이나 이게 시장은 필수적인 그 출석 아니에요. 아니죠. 네, 사실은 시장이 시정 질문 답변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대통령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답변 안 하잖아. 그렇죠. 국무총리부터 하는 거니까. 그 출석 요구를 하고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네. 요거 소집되더라도 다시 그 대리인 나갈 수 있어요. 네. 사정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그 민주당 의원은 부시장이나 국장 상대로 하겠네. 그렇죠. 이 시정 질문 뭐 홍준표랑 직접 다이다이 떠야 이게 뭐 이벤트가 되는데. 네. 아니면 그냥 심한 말을 막 내버텨야지. 근데 그럴 감이냐 사실 지금의 의회 필리버스터 안 되죠. 네. 네. 사실 그럴 감도 아니라서. 내가 옛날에 필리버스터 한번 해보려고 지방의원 때 찾아보니까 20분 발언 시간 20분이더라고. 이거 의회에서는 그러면은 뭐 그 이번 회기가 5월 2일 2일 끝나요?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나? 일단 저는 막는데 이제 어떻게 그리고 홍준표 대 김수민으로 어떻게 판을 좀 짜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외나무 다리에서 진짜 싸워보자. 아니면 저기 뭐 시청 앞에 가서 뉴스 밑장 한번. 한번 하죠. 박정희 문제 내가 봐줄 수 없어. 박정희 문제 용서 못한다 하면서 2년도 짧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미니부스 하나 만들자. 미니부스 만들어 미니부스. 미니부스 하나 만들어. 시청 앞에 쫙 연속 라이브 생방송 감사 이렇게. 근데 방송 잘릴 게 있나? 요거 근데 홍을 포인트로 치는 거면은 내가 크게 뭐 잘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홍은 뭐 그렇지. 별로 눈치밖에 없죠. 네. 필리버스터를 한번 하시죠. 일단 그거 나하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 보편적인 걸 넘어서서 박정희 지지자들한테도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야겠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장지혁 활동가가 예산이 아사리 너무 커버리면 좀 반대하기도 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선순위 문제에서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미에서 제기했던 게 처음에는 사실 추모제 탄신제였어요. 근데 내가 조금 입장을 바꿨어. 왜냐하면 추모제 탄신제는 거기 근처에 안 가면 돼요. 네,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근처에 안 가면 돼요. 그리고 그 낮에 하거든. 예산도 5천만 원인가? 네. 1년에. 추모제랑 그 두 개 합쳐도 1억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 타겟을 1순위로 바꾼 거는 박정희 체육관이었어요. 박정희 체육관하고 정수 도서관. 왜 이름을 이렇게 짓냐? 그러니까 작년에 구미에서 코보컵 배구 대회를 했거든. 근데 캐스터 중에 어떤 캐스터는 보통 여기는 구미 박정희 체육관입니다. 이게 풀 멘트예요. 근데 어떤 캐스터는 여기는 구미입니다. 그 캐스터 저항한 거지 저항. 예. 왜 그렇게 만드냐고 사람들을. 그 시설에는 박정희랑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구미 시민체육관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 열받은 건 뭐였냐면 동대구역이었단 거죠. 예산이 뭐 차라리 큰 시설을 한 100억 들여서 큰 시설 짓는다 했으면 좀 덜 열받았을 텐데 동대구역에 제가 작년에 뉴스민에 썼던 칼럼 중에 하나에 뭐라고 제가 박정희 사업에 대한 원칙을
최소한의 원칙을 쓴 게 뭐냐면 도시의 한복판이나 출입구에서는 비켜서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구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양반인 게 상모동이라서 상모동이 그 박정희 파크거든.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구미 시민사회 나름의 노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미도 박정희 찬양 세력들이 구미역에 세우려고 했거든. 근데 구미 YMCA나 이런 데서 밀어가지고 지금 박정희 생가 근처로 간 거예요. 거기 보면 박정희 생가, 홍보관, 뭐 추모관, 새마을 테마파크, 등굣길, 등굣길, 공원 다 모여있거든 거기에. 예, 차라리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동대구역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게 이건 정말 안 된다. 아니면 차라리 저기 박근혜 그러니까 박정희가 살았던 그 박근혜 생가 그 옆에 세우러 갈까? 그 조금 골목길에. 좀 골목길에. 거기 총선 골목에 담배도 낀 게 있어. 총선 담배도 많이 피는. 중앙로에. 중앙로긴 한데 그 총선들 다 뒤에서 담배 피는 골목 있잖아. 그게.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얘기해도 되나? 네, 그 뭐 담배- 표지석 아직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생가터라고 해서 표지가 하나 세워져 있었고 표지석이 있었고 그걸 누가 해서냈고 그걸 뽑고 이제 저희가 이미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그 둘 다 이제 중구청이 가져갔죠. 그게 탄핵 때 네, 훼손됐죠. 탄핵 때, 내가 고전에 약간 반백수가 아니지 백수 시절에 내 대구 CBS 방송 하나 있을 때 그때 탄핵 시즌 바로 전이었거든. 친구랑 만나가지고 이제 동성로나 이런 데 쏘다니면서 떡볶이 먹고 막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거 처음 봤어. 그 빵집 옆에 있는 표지석을. 근데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 사실. 거기 딱 세워놓고 성수는데 담배 피고 쫙 좋네요. 딱 새날의 어린이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구하고 관련된 장소들이 어디가 있나요? 계산성당? 네, 계산성당 거기서 결혼식했죠. 네, 결혼식. 대구 사범학교. 사범학교. 대구 사범학교는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4대 부중. 4대 부중인데 그거 원래 어디고? 학교로 치면 경북대학 4대인 거지. 네. 4번대 학교죠. 그럼 경북대 부근에 있어요? 시내에 있습니다. 네, 시내에 있습니다. 시내에 있고. 네. 아 근데 학교에 세우는 건 또 아니야. 학교에는 거 뜯어냈어요. 경북대 사범대에 있는 거기는 부조가 있었거든. 부조는 뜯어냈어요. 뜯어냈습니다, 드디어. 그 언제 뜯어냈는데요? 그 몇 년 안 됐는데. 이번에 한 박정희 부조가 있었다고? 네, 박정희 부조가. 아. 있었는데 그걸 뜯어. 그것도 너무 그건 어떻게 뜯을 수 있었나요? 그 리모델링하면서 아 고의로 뜯어낸 게 아니고 고의로 뜯어낸 게 역사 아니라. 청산이 아니고? 네, 역사 청산이 그럼 아니라 뜯어낸 건 어디 간 거야? 뜯어낸 거는 학교에서 보관하고 학교 있습니다. 창고에. 네. 창고에 있어요. 네. 그거 왜 또 다시 전시 안 하지? 이게 역사가 되게 이상하게 청산이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제 단과대가 교과대였는데 제가 그 건물 이름이 뭐냐면 용재관이었어요. 용재관이 누구냐? 용재 백낙준이라고 그 학교 초대 총장이죠.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뭐 업적도 있지만 그리고 민주화에도 공헌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또 장준하 선생을 밀어주는 후견자이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있거든. 어쨌든 일제 말기에 그 부역행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그게 또 크게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동상을 막 철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나가 동상도 동상인데 학교 이게 관 이름 자체가 용재관이다. 그랬는데 내가 한참 졸업하고 한참 지나서 강연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 갔더니 건물이 바뀌어 있는 거야. 아예 학교를 싹 갈아엎었어.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건물 이름이 뭔가요? 했더니 뭐래. 그러니까 용재관 아니니까 용재관 아니래. 그래서 내가 역사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맞아요. 재개발하면서 이름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정산되는 거예요. 역시 한국사는 재개발 모든 가치를 뒤엎는. 그러니까 그 부조 철거하려고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운동을 네네.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범대학 그 건물 입구에 있는데 이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부조가 설치된 곳이. 네. 엄청 크잖아. 높아서 여기에 접근하거나 뭐 뜯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주로 했던 게 계란 던지고 그러면 계란을 막 한참 던져놓고 나면 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어렵게 사다리를 막 그러니까 이렇게 2단 올라가가지고 피해는 청소 노동자들이 보는 그래서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리모델링하면서 근데 지도세도 모르게 학교에서 무슨 논의를 한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참고로. 아마 그 당시 예산이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이라서 그랬나? 아니 그 부조가 혹시 여기 옛날에 곡괭이로 찍혔던 맞아요. 그게 언제 찍힌 거죠? 그 찍힌 거는 11.6 때? 87년 때? 70년대. 네, 그때 학생들이 박정희 부조의 곡괭이 찍은 그게 거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내가 그랬어. 동대구 동상 그거 박정희 동상 하면서 나중에 후세들이 때려 부수라고 미션 주는 거냐 지금. 맞아요. 왜 세우냐고. 저도 이게 이 박정희 대통령을 네. 엿먹이는 행위다라고. 그러니까 그 자꾸 노출시키면 안 좋아. 오히려 그래, 본인의 무덤에 침을 뱉으라 했는데 자꾸 그래가지고 그 동상 세우면 되나. 그러니까 이게 침을 뱉으라고 동상 세우는 거요? 이 박정희가 네. 대통령 시절에 자기 동상 안 세웠거든요. 음. 예, 이승만은 자기 동상 여러 군데 세웠는데 박정희 자기 동상 안 세웠나? 안 세웠습니다. 아. 박정희는 자기 동상 안 세우고 네. 이 민족 선열 동상건립위원회를 만들어서 1968년부터 72년까지 동상을 20명 정도의 동상을 세우는데 박정희 때 이순신 동상 많이 세웠죠. 예. 어. 이 이승만 때 이순신 동상을 세우긴 했지만 지금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은 박정희 때 그렇죠. 세운 거고. 고 김종필이 주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세웠던 동상들을 보면 김대건 신부도 있고 네네. 만창호 선생도 있고 유관순 신사임당까지. 저희 그 최재우도 그때 네. 최재우도 맞죠? 네. 그래서 이때 이걸 보면 박정희가 본인의 동상을 세우는 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동상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조국 근대화, 독립국가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재현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가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면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하는 건 산업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산업화 이야기를 꺼내면서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위치가 동대구역이 뭐냐? 그럼 어디로? 구미공단에 세우던가 저기 그 염색공단에 세워야지. 염색공단에 세우던가 이 그래야 되지. 산업화는 역으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산업화예요. 이걸 보면 화물차 안 써요? 동대구역에? 동대구가 안 써죠. 지나만 가죠. 화물차 안 써요? 가죠. 지나만 가죠. 화물차 안 서요. 그런가? 네. 화물차 안 서고 지나만 갑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화예요. 예, 뭐 메시지가 불분명하다. 예, 저는 박정희 지지자 입장에서도 이 불분명한 메시지의 동상. 그러면 적어도 동상을 세우자고 하면 산업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 모습을 담은 박정희의 동상을 세우겠다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도 없으면 오히려 박정희 동상이 질질 끌려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크다. 박정희의 공이란 게 사실 녹화 산업 그 그린벨트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옆에 기울기 시기가 있잖아. 맞아. 거기에 뭐 박정희가 나무를 심는 동상 심나? 만드나? 저는 뭐 차라리 그러면 차라리 설득되지 않을까? 그걸 세워도 구미에 세워야 되는 게 박정희가 구미 대폭포 금오산에 있는 일명 명금폭포라고 거기서 깨진 병 조각을 주우면서 자연보호의 필요성을 설파했거든요.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가 생겼잖아. 네, 자연보호협의회는 확실한 뭐 새마을 이런 거는 원조 논쟁이 있잖아요. 자연보호협의회는 무조건 1호는 구미입니다. 왜냐면 박 대통령이 금오산에서 그걸 주었기 때문에 병 조각을 주우면서. 예. 그러면 대폭포에 그 동상을 세워놓고 폭포를 이렇게 맞으시게. 그러면 이 김정호 구미시장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아니 근데 그 홍 시장은 왜 동대구역을 찍었을까요? 저희가 대구를 잘 모르니까. 아니 뭐 전시 효과 이런 걸 노린 건가? 근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동상 볼 시간 없어. 다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아니요, 저같이 여유 있게 담배 피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는 곳 세워야 된다. 담배 피는 곳에 담배 피면서 담배 이렇게 해야지. 근데 나는 내가 왜 이 문제에 열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구미에 이제 구미 초등학교, 구미 시내에 있는 거기에 박정희 동상이 서 있어요. 근데 크진 않아. 예, 크진 않아. 약간 이승복 동상 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성게 저기 구미 상모동 생가 부근에 박정희 동상 처음에 이렇게 그 디자인을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갖고 김일성 동상 닮았다 그래갖고 좀 동상 컨셉트를 바꾼 그 동상이 있고 그리고 뭐 홍 시장이 목포를 다녀와서 그랬다고요? 목포는 어디에 김대중 동상이 있냐면 무슨 목포에 어디 역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없어요. 역은 없어. 저기 어디야? 목포가 아니라 여기 목포인가? 무안군 거기 갔다 온 거예요? 홍 시장이? 광주 네. 목포로 다녀오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김대중 동상 검색되는 데가 무안군에
김대중 광장, 그러니까 고향, 네. 김대중 대통령 고향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그렇게만, 그리고 동대구역은 엄청 외지인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다가 세운다는 게 저는 용납할 수 없다.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겪어왔던 강제성 이런 부분들 기어이 만인에게 다 노출시켜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면 저 때는 저는 운 좋게 피해갔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같은 초등학교 저보다 2학년 아래거든요. 참배 갔잖아 초등학교 때 박정희 생가에. 예,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다 같이 가가지고 참배하는 걸 했었어요. 예, 그걸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에 내가 열 더 받을 수밖에 없지. 아니 근데 그렇게 그런 게 그렇게 그 군사 독재 좋으면 저기 어디고 종로 초등학교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 그거 전두환 식수 네. 그것도 다 보존하고 있나? 우리 홍준표 시장님 그 전두환 식수했다고 딱 표시표 받아놨거든. 그런 것도 보존하고 해야지 오히려 그런 거 좋아하면. 사실은 진심 이거 얘는 정말 진심으로 사실은 박정희 존경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이게 맞아요. 사실은. 박정희에 네, 대한 네. 진심이 없어. 네. 홍준표 지금 박정희 정권 때 홍준표 유신 반대하다가 삐라 돌리다가 제 잡혀가고 아니, 혼난 사람이에요. 그 박정희 정권 때 그것 때문에 개그맨 또 못 됐다잖아. 아니 박정희 정권의 진실은 북한 삐라로부터 알게 되었다 이랬잖아. 자기가 페이스북에 썼다니까요. 삐라를 가지고. 아 북한 삐라를 보고. 북한 삐라 보고 박정희 정권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됐다. 홍준표 이러면서 애넬인가? 그 삐라에 뭐 어. 순기능이 있다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네. 그렇게 그래놓고 지금 그래놓고 말이야. 그리고 사실은 이게 또 박정희 동상의 그 어떤 관념이라는 게 사실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제 동상으로 세우는 시대가 아닌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동상을 세우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네이션이라고 했던 어떤 그때 형성된 옛날 네. 호신적인 방식, 이제 그렇죠. 선진국 레벨에서는 안 쓰는 방식인 건데 이 사람 역사를 인식하고 다시 어떤 활용하는 방식 자체도 너무 후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이 링컨 동상도 철거해야 된 거 아니냐. 철거한다고요? 네. 어. 그러니까 논쟁이 네. 내부적으로 붙고 네네.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국 내에서 민주주의가 한 명의 인물로 기억하는 게 맞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붙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동상도 이런 논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동상을 그것도 같은 사람 동상을 네. 도시의 입구, 도시의 관문에다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래나 진지하게 박정희에 대한 공을 찾아내고 유산을 기리고자 하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계 속에서 그냥 제가 보니까 홍준표가 그러면 박정희식으로 보면 과거의 인물에 본인을 오버랩 시켜서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얻으려면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 보면 박정희, 전두환, 대구 경북과 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이 중에 동상을 세우자고 해서 추진이 가능한 사람이 박정희 하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역사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우리가 또 주장해야 된다. 이 박정희가 사실은 그 한미 관계를 가장 악화시켰던 주범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한미 동맹 강화 차원에서 세우면 안 된다. 지금 중미 전쟁이 대결 구도 가속화되고. 아니 지금 말 중미라고 했어. 미중 죄송합니다 미중 중미라고 했어요. 조심하십시오. 갈등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네. 우리 미국 편에 써야 된다면서요. 근데 이거 반미의 그렇지. 상징 이 박정희를 세우면 되나? 저는 이런 논리로도 반대를 해야 된다. 근데 또 이 지역 사회의 박정희 지지자들 보면은 반미주의자들 은근히 많습니다. 네, 핵 그때 막 구미에도 그런 할아버지들 많아. 그때 박 대통령이 핵을 개발했었어야 되는데 미국의 앞에선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대주의자들이 막 내가 그래서 나 어릴 때부터 박정희 지지자들을 통해서 한국 보수를 접한 거잖아요. 한국 보수가 한미 동맹을 추구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 어릴 때부터. 아니 그래서 박근혜가 그래서 중국 정승절에 간 건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실은. 아시아주의자야. 아시아주의자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딱 이 생각으로 박정희를 존경했습니다.
아 반미라서. 아, 밤. 아. 그러니까 자주적이. 예. 예. 나는 사실 어릴 때부터 친미였어. 네. 나도 친미주의자. 왜냐면 그 박정희가 또 만주 출신이잖아. 그 오족 협박, 그 대동아 공영권. 예, 예. 그러니까 중국에 이렇게 다시 하는 거지. 진짜 이게 그렇지. 이 박정희 의심해야 돼. 박정희 심해는 미국의 나세르야, 패권, 나세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 전 세계 반미 반열에 섰던 그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야 박정희도. 그래서 그거 그 뭐지 김종필의 소위 보다 보면은 우리 혁명과 이 정권에 대해서 미국이 끊임없이 심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실은 제3세계에서 만들었던 정당의 모습을 그러니까 말은 공화당인데 그치. 미국에 볼 때 공산당 만드는 조직을 만드니까. 혹시 공산의 산자만 빼고 화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심하고 어? 그리고 새말복 아니 이름도 그렇잖아. 국가재건 최고회의. 네. 이거 딱 그 소비에트식 이름 아닙니까? 국가혁명당처럼. 그다음에 저기 증산복이라 그러나. 새말복 새말복. 뭐 그것도 이게 이제 인민복이라든지 그것도 이거. 김종필이 네. 설계했다는데. 그거 딱 그 북한이나 중국에서 입는 옷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미국 끊임없이 역시 박근혜는 역시 반미 좌파의 그러니까 우리 원진이 형도 신중 쪽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국민건강보험도 도입하고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제 치열한 고민이 없는데 문제는 이걸 막아낼 수 있을 거냐. 예. 행정 절차적으로 의회 절차적으로 막아내기 어렵고 예, 여론전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동상 하나 세우는데 일반적으로 생업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주제인 거죠. 오히려 찬성 여론도 그렇게 그다지 예, 짙지도 않아. 찬성 여론도 그다지 그닥 크지 않은. 왜냐면 적극적인. 왜 그걸 왜 이런 건 왜 짓지 뭐 이런 여론이기 때문에 굳이 왜와 예. 몰랐어. 그러면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나 이게 여론전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산이 안 크니까 그것도 더 예산이 크면 예산 문제로 그러는데 예산 또 짓고만큼 써.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렇게 한마디로 자기 어떤 정치적 카드로밖에 생각 안 하는 것.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냥 홍준표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연결시키자. 할 게 없어서 그런 걸 하냐. 속이 뻔한 정치인이다. 아 근데 나는 왜 또 이게 심각하냐. 첫 번째는 아까 그 도시의 관문 이 문제. 두 번째는 이게 한번 세워져 버리면은 또 대구 경북은 왜 그래? 야 동대구역 가봤냐? 박정희 동상이 있는 도시야. 나 이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막을 것이냐 이 얘기를.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뭐 있어요. 어느 정도 계획이 아니면은 있습니까? 시민사회 쪽에서. 시민사회 쪽에서는 지금 이제 물리적 충돌도 감행을 현장에서 그 정도 네. 각오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역설적으로 그까지 했는데도 못 막았다. 네. 그러면 박정희 동상을 희화화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거기 10월 26일 날 시바스를 갖다 놓고 절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5월 16일 날뭐 선글라스 끼고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역설적인 이제 웃음을 통해서 이게 약간 희화화시키면서 네, 좋은 아이디어. 차라리 그래서 지어진 다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웃음기가 되지 않도록 이제 철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낙서는 하면 이제 실정법 네. 위반이 되고. 네. 차라리 시바스리가 앞에 갖다 놓고 뭐 막 그리고 딴 거 뭐 좋아하시는 뭐 당시에 좀 뭐 했던 거 뭐 권총 이런 거 갖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희화시켜야 된다. 좀 그런 방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그거 아니고선 사실 일종의 모욕적인 전략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인신공격처럼 모욕적인 전략을 좀 통해서 이 동상의 강진에 대해서 그런 방식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계속 오히려 역설적으로 뭐 기념을 쌓았는데 이게 계속 공격받으면 자기도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아이디어는 이거 무궁무진해. 사실 그 버스킹도 할 수 있는 게 기타 들고 특히 여성 보컬이 와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잘철 너희 새끼 금방 뭐 연극하는 거야. 잘철 너희 새끼 금방져. 나는 진짜 박정희 뮤지컬 뭐 연극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되게 웃긴 게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무슨 연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박 대통령이 전쟁터에서 총 맞아서 죽은 것도 아니고 케네디처럼 카포레이드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링컨처럼 연극 극장에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술 먹다가 여자들 끼고 술 먹다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래서 박정희 뮤지컬 마지막 장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참 궁금하다. 저는 그래서 박정희 궁중동 안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안가로 표현하면 안 돼요, 사실은. 궁중동 요정의 수가 때려 표현하지, 사실은.
지금 안 가서 안 가라는 표현하면 쓰니까 이미지가 해석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궁중낙낙을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 요정의 역할을 한 거잖아 그 공간이. 궁정도 요정에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거 나는 이제 약간 개인세이 넣는 방법으로 이게 좀 작품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세종시에 흥겨운 우리가락이란 조형물 아세요? 네. 아세요? 유명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 네. 귀신인 줄 알고 놀라가 저승사라는 줄 이게 놀라가. 어떤 사람이 한복 입고 춤추는 걸로 만들어놨는데 가쓰고. 이게 밤에 보면 끔찍하거든. 저승사자 모습이거든 거의. 저승사자가 그냥 저승사자가 아니고 춤추면서 이상하게 웃는 저승사. 이게 철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조형물이 잘못 만들어지면 철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고 김연아 없는 김연아 동상이라고 경기 군포에 김연아 선수랑 하나도 안 닮은 동상이 만들어졌는데 김연아 선수하고 협의도 없었어. 그래서 김연아 동상이라는 이름도 못 써요. 아니면은 그건 약간 요행이고 그러면은 아예 설계 공모를 하면 아예 작품을 내볼까 해가지고 얼렁뚱땅 이제 운 좋게 당선시키게 하는 건데 뭐냐 제일 좋은 게 그 박정희 여러 모습이 있잖아요. 그 중에 5.16 때 모습으로 별 2개 이렇게 모자 쓰고 선글라스 낀 걸로 동상 만들면은 철거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나중에. 공모 때도 한번 공모를 하기만 하면 공모를 하죠 우리가. 예. 우리가 공모를 해갖고 어떤 사람은 궁정동 안가를 재현한 동상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뭐야 쿠데타 한 걸로 막 그냥 동대구역 광장에 아예 탱크도 놓자. 동대구역 광장에 차지철이랑 탱크도 놓자 씨. 아주 만주 군관학교 시절의 모습을 생각했어. 그렇지. 만주 군관학교 그걸로 해도 만주 군관학교 해가지고 그 중국과의 교류 협력의 상징으로 대구의 정률성 공원처럼 또 뭐 있죠? 그리고 뭐 아니 뭐 7.4 남북 공동성명도 전문도 붙여놓고. 북한이 이제 남한은 이제 통일에 대해서는 안 되긴다고 하니까 우리 박정희 정신이 있겠다. 박정희 정신이 이렇게 소중한 정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남북 통일에 대한 의지 하면서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방식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사실 워낙 이게 너무 황당한 이슈고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다들 좀 현장적으로 당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시민사회도 사실 막보고 싶은데 너무 당혹스러운 거지 이게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떻게 들어오나 이런 것도 있었던 거고. 아니면 김광석 동상이나 전태일 동상으로 하면 다 하자고 하려나 홍준표가? 그걸 다 합시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전태일 동상 전태일 재단에 하라. 아니 그러니까 박정희 옆에다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박정희를 설치 못하게 하면서 다른 걸로 내세우자 이거지. 저는 모든 동상을 짓는 거에 반대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 차라리 뭐 정 안 되면 뭐 우리 기후위기 시대니까 거기 기후위기 받참 되겠잖아. 거기 박정희가 이제 걷고 너 모내기야. 좋은 생각이 났다. 박정희가 모내기하는 사진 있죠. 밑지 모자 쓰고 그거 고개 숙이고 있어서 박정희인지 몰라. 좋아 이걸로 가자. 좋아, 빠르게. 이거 박정희인지 몰라요. 그리고 기후위기가 맞잖아. 기후위기 너무 딱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나가다가 이거 박 대통령 거 아니야? 박 대통령 우산 씌워서 양산 씌워서. 이거 좋은 생각이다 이거. 모내기하는 박정희. 모내기하는 박정희로. 좋아. 새참으로는 키스봤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반대 운동은 하실 거죠. 반대 운동 할 거고 좀 네. 최대한 결집해서 모으겠다고 하는데 네. 이게 사람들 분노에 근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해서 막 쉽게 말 건데 약간 막 총선의 후유증도 같이 하나 있고 네. 이즘에 시민사회의 어떤 세태 속에서 네. 이것이 과연 제대로 결집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막아보겠다 결의를 하고 있고 아마 다음 주부터 많은 뉴스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나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필요한 일 있으면 불러주십시오. 아니면 별도로 저기 우리가 그 방송 강연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저기 어디 뭐 한번 하시죠. 부스 하나 만들까? 네. 바로 특별 부스를 또 우리 한 사장님 불러가지고 부스 만들어가지고 부스 만들어서 필리버스터처럼. 필리버스터처럼 네. 한번 하는 방안도. 5월 2일 날 내내. 의회 있는 날에 한번 할까요? 의회 있는 날에. 그게 무슨 요일이고 5월 2일이 2일이 목요일걸요 아마. 목요일에 금요일인데. 목요일이네요. 네. 목요일에 내가 낮에 방송이 없어요. 저녁에 하나 있는데 어차피 오전에 여기 의회는 오전인데 안건이 제일 끝에 있거든. 그러니까 통과 시간까지 잠시 정해할 거고
잠시 논의해서 한 11시나 12시쯤 아마 얘들 12시쯤 통과시킬 가능성 높죠. 10시 되니까. 네. 10시부터 네. 거기서 계속 방송을 하는 거죠. 네. 이동 부스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뭐 동상 설치 만약에 된다. 그럼 막 옆에 재현 막 판토마임 같은 걸로 전태일 동상 막 옆에 막. 그러니까 뭐 동상 설치되면 네. 아이고 옆에 이 따님 동상도 같이 하나 놔드려야겠네. 1+1. 1+1. 아니 근데 따님 동상 할 때 그 우리 그 박근혜 첫째 아닌 거 알죠? 첫째 아. 진짜 첫째부터 따다라 내면 3남 1녀로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돼. 2남 3녀 1남이잖아. 3녀 1남 분명히 표시해 줘야 돼. 3 자꾸 2녀 1남으로 가지고 오해가 많더라고. 아니 그 옆에 그것도 하나 더 만듭시다. 최태민 동상도. 그래가지고 아니면 네. 박정희 동상 세워지면 그런 방식도 해서 우리가 그 벽화를 만들어 나무 벽화를 만들어 가지고 네. 박정희 마지막 장면 그려 놓는 거야. 그래가 딱 세워 놓는 방식. 집회 신문해 놓고. 아 그리고 집회 용품에 그려 놓고. 김재규도 경북 출신이잖아요. 대륜고 우리 대륜고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재규 동상을 박정희 동상 있으면 맞은편에 네. 총 들고 아, 근데 요거는 약간 패드립적인 거는 네.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패드립적인 거는. 근데 그 동대구의 광장은 누구 소유죠? 원래는 철도공사 소유였던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철도공단은 소속인데 이번에 그 뭐 신세계 들어오고 뭐 부지 체납하고 그러면서 약간 소유관계가 좀 약간 얽혔죠. 네. 제가 그 알기로는. 부분을 노려볼 만한 게 없을까? 그- 소유관계 얽혀 있는 부분을. 그걸 한번 네. 검토를 했었는데 네.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네. 가능한 것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대구시가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절차 필요 없나? 협의만 하면 허가도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어. 이제 우리 그러니까 철도공사 형식적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철도공사 부지인데 이제 사용권이 이제 대구시가 네, 이제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거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뭐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철도공사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 철거할 수는 있으나 철도공사 뭐 상식적으로 뭐 철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돌려달라 말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쭉 가는 거죠. 아니면 그 사용권 이용권을 돌려받으면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거든. 그래 그럴 일 절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걸로 뭔가를 또 아니면 재밌는 이제- 걸 해보면 좋겠어요. 사카린 밀수한 신세계 그룹하고 왜 박정희 동상 신세계가 제가 지금 김두한 동상 또 세워 막. 예. 아 오늘 참 네. 아 그리고 이제 서울은 서울대로 네, 이승만 기념관을 또 세운다는데 아 오세훈하고 진짜 홍준표하고 경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서울 가서는 혹시 그거 보셨어요? 건국 전쟁? 예, 아니야 그거 보지 않아서 올라온 네. 거 맞는. 이승만 정신 계승하여 박정희 동상 막아내자. 아, 이승만 끝까지 열심히 했잖아. 얘 간첩이라고 의심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나마 선배들이 얘 죽이면 안 됩니다. 해서 살아난 거잖아. 그래서 네. 사실은 6.25 전쟁 끝나고도 사실 국군의 요직은 못 갔어요. 사실은 박정희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승진 코스라고 하는 요지들이 전혀 못 갔고 그 박정희가 되자마자 뭐 국가체육관 의장 되고마자 적폐라고 했던 게 또 이승만인 거잖아. 그 서울에 가서는 박정희 정신 계승하여 이승만 동상 막아내자 이렇게 나 약간 이 양측을 좀 분리하는 전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은 네, 힘을 내서 또 싸우는 걸로 하고 다음에 여러 액션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을 또 생각보다 더 오래 하고 말았는데 총선 끝나고 처음으로 찾아뵙는 방송이었고요. 앞으로 뭐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정해진 일정은 없습니다만 논의하에 또 올해 안에도 여러 기획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여러분도 또 가만히란 뭐라고 표현하죠? 예,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저도 이제 진이 빠져서 예,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예, 인사를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수라.